샤론코치 TV가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지도 학습에서 자기 지도 학습으로. 자, 저는요 샤론코치 이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MC 김민숙입니다. 김민숙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추 이제 2번 정도 방송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 둘째 딸아이예요. 네. 6살 딸아이는 예쁜 걸 좋아해서 엄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예쁘게 해주네요. 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천사죠. 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까? 그런 말을 할까?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유아 엄마들한테 꼭 녹음해라, 메모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른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쓰거나 표현하면 꼭 저는 메모하라 그래요. 너무 예쁜 말들 너무 많이 잘하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다 잃어버렸죠. 맞아요. 가슴 아프죠? 저는 요즘 딸이랑 같이 그 턴테이블에다가 LP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데, 멋진데요? 동심과 그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침대에 탁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아이랑 같이 그저께는 카펜터즈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해주냐면 민숙 선생님도 알까 모르겠다. 카펜터즈랑 가장 음색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저는 잘. 우리가 또 세대 차이가 이렇게 네. 나네요. 이성애 씨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가수 중에서요,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랑 음색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번안해서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항상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우리 딸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네. 엄마가 너무 옛날 얘기 해주니까 재밌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70년대, 80년대 이런 얘기 많이 따라고 합니다. 저도 아주 재밌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베이스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그런 문화에 살았다는 거, 또는 그런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다, 아니면 책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입시에서 아니면 명문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를 좋아하냐면 책을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도 하고 상대의 감정도 잘 읽고 소통하는 아이를 원합니다. 멋진 아이인데요. 그렇죠. 네. 멋지죠. 저희 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책만 많이 읽히겠다.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사겠다. 집 전체를 책으로 만들겠다. 책류가하겠다. 이런 건 전 반대합니다. 엄마들이 근데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독서. 네, 항상 독서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닌 후에도 항상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자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 당신이 좀 돈만 많이 안심. 벌어보면 내가 책을 많이 살 텐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도서관 이용하셔야죠. 도서관. 동네에 있는 도서관 책만 다 읽어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 갈 때 책만 보는 거 재미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갈 때요, 뭐 김밥도 싸도 되고요. 샌드위치 싸도 되고요. 따뜻한 차도 만들고요. 꼭 필요한 거는 색연필, 작은 스케치북. 그러다가 도서관 책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도 해보고 따라서 그려도 보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이 책이 재미있지. 오늘 너 가서 10권 읽어. 노동이다. 맞아요. 그러면 에이 아직 8권인데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만일에 아이가 책 한 권을 골랐어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관련된 책을 여러분이 꼭 골라주세요. 요즘 가장 중요한 말이 연관 검색어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어떻게 한다? 연관 독서를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따른 관련된 책, 관련된 영상을 자꾸 찾아줘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매니아가 돼야죠. 오타쿠가 돼야죠. 덕후라고 하잖아요. 맞아.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정받는 요즘 시기니까. 관심 있는 것들. 자, 그럼 우리 김민숙 쌤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저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음. 저희 아들은 자동차 덕후거든요. 아, 3살부터 네. 자동차 이름을 뭐 포크레인, 뭐 지게차 음. 이런 종류부터 음. 회사 이름 BMW, 벤츠, 네. 한국 현대, 기아 이걸 다 외우고요. 네. 바퀴 휠만 봐도 네. 이건 현대 뭐네? 네. 이렇게 말해서 너무 놀라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네.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똥에 관심 있다가 공룡에 관심 있다가 자동차로 많이 가죠. 남자들의 특징이죠. 예, 그게 이제 진짜 더 가는 애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이나 아니면 왜 뭐 칼 이래갖고 왜 DK북 중에서 뭐 탈 것에 네, 관련된 맞아요. 것들 네. 많잖아요. 일단 한번 줘보는 거예요. 진짜 관심 있는 애들은 끝까지 가고요. 대부분은 나중에 관심은 또 바뀝니다. 그래도 여하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라는 개념을 우리 아이의 호기심 확장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심 분야를 정말 덕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명문학교 갈 때 독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엄청 점점 더. 중요합니다. 네. 엄청.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가 크게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독서 활동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독서에 대해서 언급하는 학교는 서울대, 민사고, 상상고는 면접까지도 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독서 기록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볼 때 단골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면 왜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울대 홈페이지에 보면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김민숙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가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어디서 책을 찾을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에서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할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 쓰는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네,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죠. 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네, 독서란 이런 거예요. 생각 주머니가 커진다고 판단하는 네.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과목의 배경 지식도 알고 있고요. 소통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은 독서죠. 많이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태교 때, 유아 때 많은 책, 즉 특히 다독 중심으로 읽는 거는 사실은 자칫하면 책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책만 읽어서 문제고 또 어떤 아이는 책을 아예 안 읽어서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책은 종이로 된 책만 책이 아니다. 미디어까지 확장하세요. 영화도 책이고요. 영상도 책이고요. 강연도 책이고. 여기까지 확장하시다가 거꾸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강연이 너무 좋아. 재미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아이가 책은 싫어하는데 축구는 좋아해. 그럼 축구를 보다가 축구 관련된 영화도 볼 수 있고 축구 관련된 책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거꾸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엄마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샤론 코치는 독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짜투리 시간에도 만들어내셔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가 적어도 한 달에 의미 있는 책 한 권, 두 권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라는 게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책.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이 뭐다? 아이가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입시에서 원하는 독서는 출발점이 교실이에요. 수업이에요, 수업.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어떤 작가의 글이 한 줄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글을 보고 그 책의 전권을 다 읽어보고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도 찾아보고 그 주제를 쓴 또 다른 작가의 내용도 보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신토피칼 독서라고 합니다. 즉 독서는 심화 확장이 키워드예요. 계속 사고 아니면 관심 분야가 확장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아이가 내가 만일에 의사가 되고 싶어,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적어도 관련 책은 10권 이상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꿈이 뭐니? 저는 꿈이 비행사예요. 비행 조종사예요. 아, 그래? 그럼 너는 혹시 비행기 관련 책 읽어봤어? 파일럿 얘기 읽어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 아니요. 그거는 그 아이의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꿈이 형제도 아니에요. 읽어보고 네. 비행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아보고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가 진짜 꿈이고 진짜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집에서 만들고 싶다. 여러분 뭐부터 할게요? 탕수육 먹어봐야 되잖아요. 탕수육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중국집도 가보고 탕수육 재료도 사서 한번 해보고 고기도 점여보고 튀김옷도 만들어보고 녹말 소스도 해보고 이래야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탐구하고 네, 경험해야 그런 것들이 나을 수 똑같아요. 그게 공부고 그게 진로예요, 여러분. 독서를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네. 나쁘지는 않으나 너무 우리가 편식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하셔야 돼요. 확장. 그래서 인문, 사회, 자연, 철학, 공학 이거는 서울대가 만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아이들은 여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인문, 자연, 예체능, 진로 요렇게 나눠서 골고루 읽게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들의 역할이 좀 크겠죠. 자, 또 하나 책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기. 자, 독서는 뭘 물어보냐면요. 너는 책을 몇 권 읽었어? 물어보지 않아요.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영향을 준 책은 뭐니? 어떤 작가니? 그 내용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니? 책을 읽고 나서 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책 한 권을 들고 엄마, 나는 이 책이 너무 재밌어. 나 이거 이번 달까지 읽어야 돼. 엄마, 나 이 책 시간 날 때마다 읽을 거야. 나 이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우등생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서는 뭐다?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공교육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시에서 우대받는 사교육이다. 그리고 또 뭐냐? 독서는 기록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독후감은요. 3학년까지 안 쓰셔도 돼요. 4학년부터는 의미 있는 책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의미 있는 책이 10권, 20권, 30권 남겨질 때 독서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아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무조건 많이 읽어라 하지 마시고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신나게 만드셔야 돼요. 네. 신나게. 그래서 사실은 집에 왜 이렇게 책꽂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책꽂이 한 칸은 아이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큰애 이름, 작은애 이름, 세 번째 이름, 막내 이름 쓰세요. 거기다가 뭐 하냐면 그 아이가 이달에 읽은 책을 꽂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좋은 팁인데요. 꿀팁이죠? 네. 그렇죠. 그럼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네. 파악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애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읽는 책에는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아이들 책 한 권을 들고 굉장히 흐뭇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아이. 사실은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늙을 때까지 절대 외롭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책과 친구가 되어서 항상. 네.
예, 사실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선진국은 뭐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다 책을 들고 다닌다, 문고판을 들고 다닌다 그런 말 많았잖아요. 네. 요즘은 가보면요, 다 스마트폰이에요. 이북 아닐까요? 이북 아닌가요? 자, 선생님이야 다 심심해서 책 봤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애들도 독서랑 스마트폰은 어찌 보면 정말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책이 더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한테. 예, 인터넷에 없는 다른 것들이 책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다. 자, 샤론코치 TV가 새롭게 만든 우리 학부모 MC 김민숙 씨가 함께하는 엄마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어려운가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엄마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어렵네요. 톡톡톡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자,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